200만입니다. 주말이 너무나도 길죠. 뉴스를 보니까 명절보다 차가 더 막혔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번 연휴를 틈타서 장거리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외식을 한다던가 정말 오래간만에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연휴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내일 증시는 열립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어린이날로서 이제 연휴가 또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연차를 쓰셔서 롱텀 휴가를 즐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관심 종목과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이슈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모두들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5월 들어서 첫 번째로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은 심할 거예요. 특히나 화요일장에 어린이날, 우리가 어린이도 아닌데 왜 쉬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공휴일이라서 월요일 시장 어떠한 분위기를 보여줄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내일 시장에 임하셔야겠죠. 알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바로 코스피, 코스닥 이번 5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 조정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대로 또 계속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놓고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봐놔야겠죠. 먼저 주요 이슈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5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며 다시 한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번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 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6월, 7월에 서서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 40%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업인 만큼 얘네들이 흔들리게 되면 코스피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보여줄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됐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미리 주가는 선반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수출 실적이 어찌됐건 2개월 연속 200억 달러 상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라는 것이 아마 내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오일 쇼크를 뚫고 이번 달은 달렸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2020년 이후에는 최고의 달로 기록이 될 만한 상승폭을 보여주며 마침표를 찍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000포인트를 안착해주면서 완벽한 4월에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다. 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이 있어 아직까지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시장은 그것을 이겨내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세계 증시들이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꺾어줄 만한 악재가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WTI 유가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가격 배럴당 100달러 이상 호가하며 눌리면은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유가가 증시에 크게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전히 증시 호황기는 맞다. 나스닥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한 달 동안 무려 나스닥은 15% 상승을 보여주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이전 5개월, 6개월가량의 고점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 안착을 해주면서 25,000포인트 위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 정말 크게 의미가 있는 가격 구간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 주요 빅테크 기업 3개 중에 한 군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현재 각종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증시가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 5일에는 AMD 실적 발표가 있고요. 20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있어 걸림돌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앞으로 한번 지켜볼 관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무려 고점까지 33% 이상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5,33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가 무려 한 달 만에 6,750포인트를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이고, 여기에 있어 4월 마감 지수를 보시게 되면 6,598포인트, 즉 6,500포인트를 지켜주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는 정말 큰 호재 중에 하나다. 지수든 종목이든 특정 포인트 구간 5,000이면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등등 중요한 가격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가격 구간은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6,500포인트에서 어떠한 식으로 지지가 나오는 것이냐, 우리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다시 한번 7,000포인트를 도전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는 이번 3월, 4월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횡보를 보여주거나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 매집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거두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 기준 20선은 3,50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뭔가요? 주봉 20선을 언제 올 것이냐. 아직까지 주봉 20선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20선 코앞에서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20선을 기다릴 확률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미 전쟁 이전 고점을 뛰어넘고 우리가 어제 배운 머릿빛쭉 차트가 나온 상황이에요. 주봉 차트 기준으로도 이런 식으로 머릿빛쭉 차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코스피가 당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구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6,500포인트, 그리고 이제 머릿빛 쪽에 중요했던 구간, 전쟁 이전 고점 자리를 어떻게 지지받아주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진짜 이제 비상 상황은 뭘까요? 다시 한번 코스피가 흔들리게 되면서 머릿빛 쪽 안으로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지지 구간은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당장 전쟁 이전 고점 자리와 우리가 2차 매수 들어갔던 바로 그 자리 있죠. 6,000포인트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도 조정이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참 멀리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조정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지수가 내려오면 뭐라고요? 받아먹을 준비하는 악어떼들이 득실득실한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라는 악재를 딛고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만 올라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는 코스피 시장도 정말 중요하지만 전 세계 증시의 대장인 나스닥 차트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 또한 아무리 큰 호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조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이 방금도 다뤄드렸다시피 4월 한 달 동안 15%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증시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고요? 고점까지 33%, 종가는 30% 마감했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조정받을 때도 2배 이상 조정받을 확률이 있겠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받아먹을 준비하는 개미들이 현재 투자자 예탁금만 보시더라도 득실득실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30조 원이 육박하는 현재 증시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의 뜻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완전히 코스피 7,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며 조정받을 것이다. 차라리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이 맞지, 현재 가격 조정을 주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것이 당장의 제 판단입니다. 근데 만약 진짜 5월 들어서 조정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땡큐 매수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중을 더더욱 태울 수 있는, 싼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자. 왜요? 현재는 전 세계 증시 호황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1등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예탁금 130조 이거 무시 못한다. 물론 제가 수요일 영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투자자의 예탁금 130조 또한 있지만 당장 공매도를 때리려고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자금 또한 현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까요? 결국에는 하방 베팅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상승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곧버스 매수하신 분들 분위기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곧버스 매매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크게 한번 대여봤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진입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망설여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이밍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우상향 없습니다. 조정을 어디에서 받냐,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고, 조정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해서 정확한 지지 구간 포인트를 잡아줄 것이다. 누가요? 우리 업사이클 채널에서. 이해되시죠? 이란 전쟁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말간에 이란이 다시 한번 새 협상안에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통제권 등 미국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협상안을 보냈어요. 주요 협상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전쟁 피해 보상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죠.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미군 철수라던가 이런 봉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풀리면은 해지해 줄 수 있고요. 전쟁 같은 경우에도 종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패전국이 되는 거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서로 협의안이 제대로 도출이 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라던가 아무래도 미국이란 전쟁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전쟁을 빠르게 종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종전 소식까지 들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증시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전쟁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전쟁 이슈가 시장에 먹혀들질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정은 전쟁 이슈 때문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어떤 악재가 또 있나요? 삼성전자 노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5월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까? 다시 올라갈까? 이러한 고민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미리 앞서서 이거 이러한 악재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손절하거나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는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악재가 터진 뒤에 그때 우리는 대응하더라도 늦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막 6,5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장 6,500 돌파했다고 해서 7,000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2개월, 3개월가량을 지금 현재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증시에 다시 한번 지지구간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것보단 오히려 그대로 직행을 하고 올라간 다음 7,000포인트에서 박스권 매물대를 쌓는 모습이 더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매수들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현재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국내 동학개미들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다. 떨어져라 그러면은 내가 몰빵할 터이니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땡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5월 첫째 주 이번 주고요. 5월 5일 화요일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주식시장을 멀리하시고 외출을 하셔가지고 자녀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저녁에는 미국 주요 지표 발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지표 발표는 없지만은 이제 금요일자료에서 나오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래도 5월 기준으로 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됨으로써 다가오는 FOMC에서 캐비너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혹은 매파적일 것이냐 비둘기파적일 것이냐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 5월 첫째 주 지표 발표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금요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난무난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유가 불안과 더불어서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라 이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켜주는 모습과 함께 외인들의 주식시장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게시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 멘탈 관리 시켜드리고 있죠. 명심 또 명심하자. 결국에는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다면 마이너스 10% 하락한다 하더라도 급등주 차트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5일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급등주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요일자로 해가지고 5일선을 이탈한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온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빠르게 내일 5일선 위로 안착해주는 양봉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혀 이상 없는 개미털기고 조정에 불과했다. 즉 다시 한번 급등주 차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코스닥은 또 날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들어올 것이다.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말간에 큰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 즉 어린이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하루예요. 물론 여기에 있어 호재는 뭘로 작용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다뤄드린 반도체, 수출입 동향이 반도체 덕분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점, 그 점이 이제 크게 우리나라 증시에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또한 현재 신고가 행진이고요. 코스닥 또한 괜찮은 모습이에요. 신고가는 아닌다 하더라도 26년 동안 쌓아놨던 매물대를 지금 현재 120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당장 코스피와 코스닥 이대로 불씨가 꺼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하락 나오면은 구워 담으려고 하는 악어떼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자. 목요일장에 코스닥 하락하면서 여러분들 무분별하게 손절 나가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먹으려고 들어간 것이고 물리면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절을 했다라고 하지만 중장기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큰 손실을 떠안고 이러한 음봉에 손절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우리나라 증시에 어떠한 테마들이 많이 보일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좀 준비해 봤어요.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입 동향,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중심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 더불어서 AI 테마와 기판 테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테마 이것 또한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산과 우주항공은 한 끗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우주항공 테마도 시장의 뜨거운 관심 테마 중에 하나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1위, 2위, 3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 시장에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주말 동안 공부를 해놓으시고 찾아놓으시면 단타치기에도 괜찮은 시장이 되실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내일의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증시 하루만 열리고 또 화요일 어린이날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 보기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터지는지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아무래도 개별 종목 강세장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책 테마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속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유연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LS 머티리얼즈, MBR 모션, 세아 메카닉스, 파미셀 이 네 종목 있는데 네 종목부터 한번 보고 가시게 되면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올라왔죠. 우리 머리빛 쭉 차트 이후에 다시 한번 꼬리까지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무려 21%라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었고 시가 2% 갭도 많이 안 뛰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노려보셨을 만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예요? 급등주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시 한번 눌림목에 내려오게 되면은 어떠한 지지 구간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아래 꼬리가 출현을 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5일선 타고 또 한 번의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MBR 모션입니다. 신규 상장주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재미없거나 혹은 지지부진할 때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당장 25,000원짜리 완벽하게 안착을 보여주었고 머리빛 쭉 캔들 나왔죠. 아쉬운 모습은 이제 꼬리까지 다 잡아먹는 슈팅이 나올 차례인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박스권만 치면서 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BR 모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서 내일 시장에 여러분들 시장 재미없을 때 한번 지켜보시면은 지금도 아직 먹을 구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3%만 수익 내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수익 보고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재매수 기회는 또 남아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5일선 위에 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 종목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일 시장에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아 메카닉스 정말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또 마무리는 어땠나요? 아쉬운 음봉 마감 보여주었죠. 무려 12% 갭 띄워놓고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2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마감 10%로 마감을 진행하며 음봉 마감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갭을 이렇게 높게 띄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라. 전날 너무나도 이쁘게 마감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시가 갭을 무려 12%까지 올려다 놓고 출발을 했다라는 점 너무나도 안 좋았다. 차라리 얘가 전일 종가 자리 혹은 전일 고가 자리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장대 양봉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운 모습은 단기 고점들을 다 뛰어넘고도 이렇게 갭을 띄웠다라는 점, 이게 정말 아쉬운 모습이었고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다닥 수익들 잘 챙기고 나오셨을 거예요. 수익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댓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머리피축 차트가 이제 해당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지지 구간이 나오는지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어떻게 쌓는지 우리는 이 점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도 안 하는 종목으로서 우리는 하루짜리 단타 종목으로만 본 것이다.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잘 지켜보시면서 유연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와 같은 날 추천이 나갔던 파미셀이었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5일선 깼고요. 20선까지도 내려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8%라는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실리는 모습이었어요. 이미 전 고점 자리들 머리피축 차트를 제대로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만큼 아마 아침 시가부터 해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안착하는 양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점을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1선을 깨트리는 음봉이 또 한 번 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긴 시간 또 한 번 밑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소액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빠르게 반등 나오는 타이밍 때 5일선 자리 저항이 되게 되면은 작게 손절하시고 나오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테마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말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두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단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욕심부리지 않는 매매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세미파이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MBR 모션 매우 비슷한 차트이고 비슷한 시기의 상장을 같이 진행을 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은 확실히 거래량이 실려있기 때문에 차트가 시원시원하죠. 양봉이 나오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 거기다가 아직까지 단기 과열이라던가 경고라던가 이런 딱지 같은 것도 없는 종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장했던 시가 그리고 고가 자리를 이번에 돌파해주면서 머리삐쭉 차트가 완성이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재미없을 때 괜찮아요. 특히나 신규 상장 테마라는 이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뚜렷한 테마가 자리매김을 안 했을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금요일 같은 날, 시장이 눈치 보는 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언제나 재밌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세미파이브 한번 노려보는 것이고 4월 30일 기준 고점 무려 11%까지 올라갔던 힘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일 관심 종목 잘 한번 설정하신 다음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5일선 타고 그대로 올라가면 베스트인데 그대로 또 내일 음봉 보여주면서 5일선을 깨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당장 이 바닥 구간의 매물대가들이 두껍기 때문에 20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MBR 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왜 하필 윗꼬리를 못 넘고 지지부진하게 음봉이라던가 아니면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점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거래량 올라오면서 재밌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세미파이브라던가 MBR 모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한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전쟁 이전 고점 자리를 완벽하게 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머리삐쭉 차트가 나오면서 최고가를 보여주었다. 이런 식의 흐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쏘아 올리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월봉 차트 기준으로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앞서 23년 7월 기준으로 써놨던 고점 자리 이제 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날 잡고 1차 VI 가게 되면은 그대로 신고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한 이 종목은 앞서 우리가 수익을 정말 크게 봤었던 하나엔진 이러한 종목 있죠. 이러한 종목 또한 우리가 머리삐쭉 차트 매매 기법으로 정말 크게 수익을 봤었어요. 혹시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머리삐쭉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다시 청하시고 어제 영상도 복습 삼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미파이브 내일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세미파이브가 재밌다. 그렇게 되면은 MBR 모션까지도 한번 매매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 이전에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명신산업, 세명전기, ST큐브라던가 2차전지 테마도 있죠.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에코프로머티 이러한 종목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머리삐쭉 차트를 보여주고 난 뒤에 이 종목들의 흐름은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아가자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내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화요일에는 어린이날로서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이에요. 즉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눈치 보는 시장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한가를 기대하고 1차 VI를 기대하면서 내가 10% 20% 먹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짧고 굵게 3% 내지 5% 정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적게라도 수익이 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 또한 수익입니다. 앞으로 매매할 날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월요일에 급등주로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고 매매하셨다가 낭패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타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업사이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나가고 매수가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노릴 것은 뭐예요? 이렇게 75%, 33% 등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3%든 5%든 수익만 나면은 땡큐 매도하시면 됩니다. 장이 재미없을 때에는 매매 기법 자료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업사이클 텔레그램방은요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정보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 정리뿐만 아니라 매매 기법 공개 단타 추천주까지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거나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어요. 문자로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주식시장은 예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하루하루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5월 달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 우리 업사이클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타점
지점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씩들만 부탁을 드리면서, 월요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이슈를 종합해서 화요일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내일 하루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매매를 쉬시는 분들 또한 현명하신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200만이었습니다.